지금부터 2022년도 경찰 간부 시험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청동검의 형태가 가에서 나로 바뀐 시기에 나타난 사회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기타처럼 생긴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동검이죠. 물건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날렵하게 생겼죠. 가는 세자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비파형 동검이 요령 만주 지역에서 수입했다면 세형 동검은 한국식 우리가 거푸집을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청동기 후반과 철기 초반은 겹쳐지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철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동검선 생력이 향상이 되었다. 자, 나머지 보죠. 고인돌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주먹떡기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낭랑의 단궁 짧은 활, 바다에서 반어의 껍질이 바다표범 반어피, 그 다음에 표범이 많다. 과하마, 과수 아래를 지날 수 있는 작은 말이죠. 이러한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산물이 나타나는 곳 동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예풍 속에 이런 장마, 가뭄, 오곡이 있지 않는다. 이때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왕을 바꿔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고 왕권이 약했던 나라 부여. 그러나 이제 순장 같은 또 왕권이 또 강력한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동해에는 여자형 철자형 집터가 있었다. 예. 7차 국사교과서에 사진 자료로 나와 있죠. 예, 정답은 바로 1번인데, 예, 동해가 주로 이제 그 강릉 이북의 그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해안가 지역에서 이런 여자형 철자형 집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면 또 우리가 또 배제할 수가 있죠. 국동대열, 이건 고구려의 신성한 곳이죠. 여자아이를 미리 신랑 집에 데려가 며느리로 삼았다. 민며느리 이제 옥조에 대한 설명이죠. 천군이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했고 범죄자를 군장이 잡아가지 못했다. 재정 분리 사만에 대한 설명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주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겨울에 왕이 태저와 함께 정예근 삼면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 이건 바로 고국 원왕이 되죠. 유명한 그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371년에 있었던 평양선 전투가 되겠고요. 이 왕은 백제 최전성기를 이루는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인데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네요. 자, 근초고 왕이라든지 진흥강 같이 최전성기 임금이라든지 수의 대거를 막아들인 영영왕들이라든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왕들은 역사책을 남기죠. 예, 그래서 근초광은 박사 고흥을 시켜서 근초광 30년인 375년에 서기를 편찬했죠. 그 다음에 진흥왕은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것을 또 편찬케 하게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나제 동맹을 결성한 왕은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결국 백제와 신라가 손을 삼게 되는데, 이게 433년에 있었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한 사람은 백제 성왕이 되겠죠. 538년.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 왕은 침류왕, 384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시조를 남긴 나라.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도설제왕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로왕도 나오고, 바로 가야 중에서도 이 왕은 만약에 이제 김수로왕이면은 금강가야인데 이진아시왕이면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내륙 쪽인 고령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고분군은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죠.
김수로왕, 금강가야, 여기는 대성동 고문이고요. 대가야는 5세기 후반인 바로 후기 가야명의 맹주가 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씩 보죠. 자, 1번이 바로 나오네요. 철을 낭랑과 외에 수출하면서 발달하였다. 뭐 금강가야나 대가야나 다 철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 변환을 같이 관련이 있는 것인데 철이 많이 상생돼서 수출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자, 수출을 하려면 해안가 쪽에 있어야 되죠. 금강가야는 낙동강 하구 쪽에 있지만 고령은 내륙 쪽에 있죠.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5세기 후반부터 후기 가야명의 맹주가 되었다. 자, 5세기로 들어서는 400년 경자년에 광개토대왕이 가야 지역까지 침공을 해서 결국 전기 가야명이 무너지면서 타격을 받지 않는 내륙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명이 5세기 후반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진흥왕이 보낸 신라군 이사부와 사담의 공격을 받고서 562년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군 쥐배증부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왕이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상대등이 이때 처음 생겼다. 병부, 상대등과 같은 이러한 관직이 나오고 관등 이런 것이 정비된 즉 율령반포와 또 관련이 되어 있죠. 율령반포 또 이런 것이 되면 또 그 위계질서에서 공복을 제정을 하죠. 이걸 한 신라의 왕은 바로 버풍왕이 되겠죠. 버풍왕은 이 외에도 불교를 공인했고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13년이라고 되어 있죠. 지증왕 13년, 512년. 육촌을 육부로 개편했다. 부족적 성격을 행정력 성격인 육부로 개편한 거 역시 지증왕이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진흥왕이 되겠죠. 진흥왕 576년에 국가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6번 가에서 가나다 국가의 천도요 변화상과 관련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국내성으로 평양을 옮긴 사람 장수왕이죠. 427년 웅진에서 사비 아까 나왔지만 백제 성왕 538년 동경에서 상경 이건 이제 발해 3대 문왕대가 되죠. 저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문왕이 8세기 때 제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남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장수왕의 이 남하 정책 그 근거지로 평양성 아래로 내려갔죠. 국제 무대에서도 중국이 당시 남북조 분열 상황 또 뭐 유연이라는 그 몽골 쪽의 국가 이런 것도 교류를 하고 등등등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왕 때 중앙관청 22부와 지방제도 5부 5방 정비했었죠.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융성하였다. 자, 천도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해동성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발해 선왕 때인데 선왕은 문왕 이후가 되죠. 818년에서 830년까지 제위를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데 가나다 모두 천도 이후 지배층이 교체가 되었다. 뭐 그런 사실은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에 나오는 사상을 주장한 인물 쟁론 다툴 쟁자죠. 논쟁 집착이 생긴다. 불도는 매우 넓어서 장애나 방향도 없다. 자, 견문이 형성 좁은 소견으로 쪼그린다. 그러니까 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다 조화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원효와 관련되어 있고 바로 원효의 유명한 화쟁론이죠. 다투면서도 화합할 수 있다. 화쟁론.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일심사상. 또 원효 사상의 대표적인 거 이러한 것은 이제 조화와 통합을 강조했고 기존의 이제 귀족 왕족 왕실 귀족 중심의 그 불교를 아미타 신앙으로 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자, 서방 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마저도 누구나 다 내세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죠. 이걸 이른바 그 정토종이라고도 하죠.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당해 건너가 유식불교인 법상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원유와 비슷한 시대에 원칙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인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축국을 남긴 사람은 해초가 되겠죠. 이분은 이제 8세기 때 인물, 원유는 이제 그 통일을 전후한 시기 7세기 때 인물이죠. 부석사를 비롯한 화엄 10차를 절립을 하며 제자를 키운 사람은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의상은 이제 화엄 사상으로 유명하죠. 예. 원효의 약간 후배. 예. 여기서 조금 정리하면 화엄 사상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그 관음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관음은 현세에서 그 고난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세에서도 고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것은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 그럼 대조영이죠. 그날 사살의 고왕이라고 했다. 근데 그 아들인 그가 1대, 2대 무왕이 되겠죠. 예. 영토로 그의 전이 동북의 모든 왕과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왕은 이게 싸울 무자죠. 강골이에요. 그래서 대당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되고 당과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당과 연결된 신라하고도 충돌이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연호를 좀 볼게요. 고왕은 천통을 썼고 무왕은 인안이라는 걸 썼고 3대 문왕은 대흥, 보력 이런 걸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당과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죠. 흑수말갈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당과 충돌이 있어가지고 당을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732년에 당의 떵조 산동 지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수도를 동경으로 옮긴 사람. 요거는 바로 문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문왕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동경으로 또 한 번 또 이동했어요. 예, 국력이 계속 신장이 된다는 거죠. 동쪽 방향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 전륜성왕, 불교에서 말하는 전제군조,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 역시 문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이 대강연에게 대시니까 이거 발해 왕족이 되겠죠. 왕기란 성명을 주고 사성 정책을 했네요. 제사를 접해되게 하고 자기를 줬다.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사람 바로 고려 태조가 되겠죠. 고려 태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인데, 고려 태조에 대한 정책은 애민 정책, 호족 통합 정책,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애민 정책의 일환으로 춘대 추납에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취민 유도라 그래서 백성을 쳐내는데 법도가 있어야 된다. 수세를 10분의 1로 통일시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을 위해서 유력 호족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사성, 자기 왕시성을 주고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 특히 기인 제도는 호족 향리들의 자제 중 한 명을 중앙에 상경 수격해 하는 제도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국호도 고려가 되겠고, 예, 뭐 서경을 중시하고 이런 것 등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남경을 설치했다. 고려의 삼경이 있죠. 뭐 개경과 서경은 뭐 거의 비슷한 급인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경주 동경일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고려 중기 때 가면은 남경질지설이라고 해서 문종 때 서울 남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 중기 문종 때가 되겠죠. 11세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와나 사이식이 쓴 사실로 적절하는 것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고려 태조가 수상국을 통일한 다음 농공행상의 일환으로 성행의 선악과 공로에 대해서 토지를 분급한 것이죠. 임시 방편적인 것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수조권을 줘야 하게 바로 전시과인데, 자, 여기 보면 문무 양반 및 군인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과 역사를 보면 시정 전시과 경종 원년인 이제 901년인 이제 976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정 전시과가 목정 원년인 이제 1년인 998년에 있었고, 마지막 바뀐 게 이제 경정 전시과에서 고려 문종 때 문종 31년인 1076년에 최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자, 시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종, 목종, 이게 문종이에요. 이건 태조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건 이제 개정 전시과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경종과 목종 사이에 올 수 있는 왕은 성종 때 일을 찾으면 돼요. 요 사이에 성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성종과 관련된 거 대표적인 게 바로 4번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12목을 처음 설치하면서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시작을 했죠. 유교를 통치념으로 선포하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문신 우대가 지속이 되자 무신들이 반발하였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정 전시과의 내용을 보면은 차등을 두는데 토지 분급에 그거에 가장 핵심되는 그 기준이 인품과 관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때는 only 관품만 반영합니다. 18금 전시과이고, 근데 문제는 전현직을 다 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종 때는 현직만 분급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종 때 개정 전시 때까지는 같은 이제 등급이라도 문반이 무반보다 더 지급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목종 이후 문종 요 사이에 거란의 침입이 있게 되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 때문에 이제 무반들이 이제 활약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들이 반발하겠죠.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경종 전시과 때는 이제 무반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신 우대가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것이 개정 전시과 때니까 요 사이에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해졌다. 거란이 처음 침입한 게 성종 때가 되는데, 이게 목종 때니까 역시 해당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간의 대립이 나타났다. 이거는 이자계회 난 그 이후 이때 이제 서경파 개경파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는 12세기 때 일이에요. 초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